데일리 브리핑. 자, 연방에서도 형사 기소가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대선 유세 또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방금 CNN에서도 계속 속보로 내고 있지만 이 뉴저지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세기가 플로리다로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연방에서도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한편으로는 대선 유세를, 또 한편으로는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이중 생활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정말로 일부는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수는 이런 장면을 계속 봐야 될지 좀 정치 불신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45대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이 흑역사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동시에 또 2024년 차기 대선에 출마를 선언해서 또 공화당 선두주자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세장에 한번 갔다가 법정에 또 출두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기소, 연방에서 형사기소, 이게 뉴욕주에서 먼저 형사기소가 34개 주법 위반에 따른 형사기소가 된 데 이어서 연방에서는 이제 비밀문건을 잘못 다루고 불법 소지와 은닉, 사법방해, 허위진술이 그 측근 옛 보좌관, 수행보좌관인데요. 예. 그 사람들 한 건을 포함해서 38건인데 본인이 37건입니다. 37개 혐의를 지급받고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소된 직후에 바로 이제 처음으로 토요일에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우스꽝스러운 그런 기소로 타락한 바이든 행정부가 그야말로 연방 법무부, FBI 같은 사법기관을 정치 도구화로 삼고 있다라고 맹렬히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대선전을 계속 펼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오후 3시, 플로리다 시각으로는 오후 3시에 마이애미에 있는 연방지방법원,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 또 출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른바 소환됩니다. 소환돼서 이 형사 범죄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수갑까지 차고 또 지문까지 찍고 또 머그샷 사진까지 촬영해야 하는 그런 또 통상적인 절차를 거칠지, 아니면 뉴욕에서는 수갑과 머그샷은 면제해줬거든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연방 차원에서도 두 가지는 하고 지문만 찍게 될지, 지금 내일 오후 3시인데 아직까지도 결정은 안 된 모양입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 때나 내일 아침에는 당연히 또 이제 나오겠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최종 결정이 될 것이고, 또 이제 불필요하게 자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머그샷을 찍거나 수갑까지 채우는 그런 모습만큼은 이번에도 또 피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세장에서 갔다가 또 법정에 출두했다가, 이게 내일까지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시작이지 않습니까? 계속 뉴욕주에서도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 연방 차원에서도 재판을 받아야 되고, 하루가 급한데 이 유세장에 갔다가 또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도 갔다가 또 법정에도 출두해야 하는 그런 이중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오래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 검사는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측에서는 내년 경선 전까지는 아마 계속 끌고 가려는 좀 장기전의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주홍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에서 잠깐 다뤘는데요. 형사 기소가 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를 계속 끌고 가다 보면 과연 대선 재출마에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흘러가면은 오히려 또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인지 이게 또 관심이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좀 보수적인 신문인데요. 예. 여기를 비롯해서 상당수 언론들이 초반에는 당연히 좀 유리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또 상황이 180도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종합한 거 5월 말까지를 보면 53대 22인데 CBS 뉴스가 최근에 다시 이 형사 기소한 것 이후에 보니까 61대 23으로 이 론 디산티스 주지사와의 격차를 더 벌렸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뭐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 아마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내년에 이제 경선전이 아이오와에서 시작할 때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선거자금 모금의 가장 재미를 보는 게 바로 이 기소인데요. 25달러에서 250달러까지 지금 선거자금을 보내달라고 지금 모금 활동에 돌입해 있습니다. 3월에 뉴욕에서 첫 기소했을 때 2주간 무려 1,200만 달러나 모금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또 뭉텅이 돈이 들어오지는 않을까라는 예상인데요. 이런 것으로 보면 분명히 오히려 기소되고 있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전에는 도움이 되는 또 표결집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벌써 공화당 다른 주자들은 그럼 멍하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벌써 트럼프 때리기를 슬슬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10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9명은 뭐 트럼프에게 전적으로 이제 몰매를 가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론 디산티스 주지사는 좀 점잖게 얘기하고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분명히 정치 무기화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만 그 다음 얘기는 안 합니다. 트럼프 행정이 이게 불법 행동인지 자신이 또 대통령이 되면은 트럼프를 사면해 둘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이 공화당원들은 자꾸 물어보는데도 예.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고요. 반 트럼프 정서가 좀 심한 이번에 대선 주자들이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전 주지사, 또 에이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같은 분들은 이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의 국가안보를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뭐 누구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도 좀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때리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더 강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을 계속 보면은 공화당 경선에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무당파나 민주당원 또 일반 중도파를 제외하고 먼저 공화당 경선에 나서는 공화당원들도 지금 사실 반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거의 뭐 반분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지금은 우선은 지지를 보내지만은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데 다시 표를 던질 것으로 믿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요. 네.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상당히 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염증을 유발해서 다른 후보를 지금 다른 대안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아마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미 언론들이 내다보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뭐 상당히 오히려 지금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진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공화당의 표가 결집되는 것을 오히려 더 반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트럼프가 올라오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선거전에는 어떤 여파를 미칠지 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선 초반에는 유리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염증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공화당 경선이 정말 스포츠 경기보다 재밌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네네. 네, 알겠습니다. 특파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